자,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주행이 뭘까요?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빌리티를 얘기를 하겠죠. 비단 자율주행은 차에 국한되진 않아요. 로봇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모빌리티, 그리고 큰 차, 작은 차, 택시버스, 우리가 사용하는 승합차, 승용차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전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의 운전 가능한 이때가 1997년도예요. km까지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 항상 운전에 정말 신경 쓰지 용감하던 않고도 시대입니다. 웬만한 것은 저도 서로가 자율주행을 알아서 처음 할 때 운전해야지. 시속 100km로 한번 달려보겠다고 눈도 감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 바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겠다고 그런 실험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 장애물을 감지하자마자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브레이크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이 시기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기였어요. 카메라 2개 가지고 전방에 있는 객체들을 다 인지를 했단 말이죠. 더 정확히 도로를 보고 달립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성능이 엄청 좋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공지능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적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한 교수팀은 앞으로 5년 뒤면 무인자동차가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굉장한 도전 정신과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실천에 옮겼다는 것. 그런데 슬픈 일이 있었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개발이 중단됐던 거. 이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율주행차가 우리를 스스로 태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차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차가 나의 상황도 알고 나도 차의 상황을 알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전보다 혹은 어제보다 오늘은 훨씬 더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차를 살 때 자율주행이 잘 되나요? 제가 차를 타고 있으면 자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자율주행 어떤 것일까요? 나 대신 운전하는 거? 인간 대신 운전을 하는 거? 이런 차량들이 자율주행일까요?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나 대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이런 차량들이 자율주행 차량일까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의 차량들의 한 개념이자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율주행은 어떻게 동작을 하나요? 요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도 게임을 하거나 그리고 자전거를 타거나 싱싱이를 타거나 이럴 때 주변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늘 인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죠.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항상 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안 다치고 안 넘어지니까. 그게 바로 인지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도 해야 돼. 앞에 보도블록이 있으니까 나는 조심해야 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걸 판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엑셀레이터를 당기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제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하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먼저일 거예요. 눈 감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오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한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 센서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바깥을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눈이 부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안 보이죠. 그걸 카메라에서는 역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 보인 상황에서도 인지를 하고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다, 레이더와 같은
빛 그리고 라디오 프리퀀시로 전방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센서들로 자율주행차를 구성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동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친구 3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한 친구는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친구는 입을 막고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한 친구는 귀, 눈 다 가리고 뒷친구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할 때 움직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잘 나가려면 서로 소통이 잘 되겠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은 서로의 영역을 점점 침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넓혀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율주행 레벨, 수준, 어떤 수준일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뉴스를 보니까 뭐 자율주행 어디에서 레벨 4를 개발했습니다. 레벨 3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을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작을 해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불릴 수 있는 기준이 레벨 3예요. 그럼 레벨 4는 뭘까요? 레벨 3보다 좀 더 잘할 것 같죠? 네, 레벨 4는 운전자가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고 마음을 좀 놓아도 차량 스스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레벨 3보다 레벨 4가 훨씬 잘하는 자율주행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실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은 레벨 3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야, 나 운전 잘 못하겠으니까 너가 한 번만 잠깐 받아줘. 핸들 잠깐 받아줘. 오케이, 그러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동차가 레벨 3라고 한다면 레벨 4는 내가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 대신에 여기서 초까지만 너가 신경 전혀 쓰지 않고 난 갈 수 있어.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요 두 가지 범위는 점점 넓어지겠지만 어떤 게 잘하는 걸까요? 지금은 3가 잘한다, 4가 잘한다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과도기적 기술 발전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연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순위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순위에 들었죠.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투자를 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인가요? 여기. 정답. 근데 시기가 조금 지났어요. 조금 지나서 투자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연구 트렌드, 인공지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챗 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전에는 이건 이거야, 이 상황은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인간이 규칙을 정해줬다라고 하면 점점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고 점점 넓은 범위의 도로로 나가다 보니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총 경우의 수를 따져봤더니 25만 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되나요? 네, 샌프란시스코 미국 기준으로 해서 구글의 웨이모와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가 24시간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죠. 자, 잘 되나요? 예, 잘 돼요. 잘 되는데 문제점도 발생이 돼요. 차가 가다가 안 가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안 가요. 뭐 통신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탑승자가 문을 안 닫고 내려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자율주행 잘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 잘하는 것 와중에 요만큼이 모자란 것들이에요. 근데 점점 발전하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눈 오는 날씨, 비 오는 날씨, 그리고 차선이 없는 도로, 그리고
교외 지역까지 나가려고 하면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거야. 회수 건수를 보면요, 많은 것 같지만 결코 많은 건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잇따른 사고 때문에 24시간 서비스하는 차량들을 전량 회수를 해서 다시 점검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이걸 봐서라도 쉽진 않아 보여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까지 활발한 연구 개발을 하고 글로벌 기술 선점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속상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는 잘하는데, 구글의 웨이모는 잘하는데, 한국에 연구하시는 자율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왜 하세요? 그럼 저희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기술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비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들은 한국 기술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같이 연구개발 산업의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언제부터 했고 도대체 뭘 하셨어요?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2010년도부터 자동으로 자율주행으로 주차를 하는 발렛 파킹부터 시작해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와 그리고 체험 행사를 이끌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훨씬 자주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 2027년, 2026년 이때는 특정 지역에서 10대가 넘는 차량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탑승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율주행이 잘 가려면 많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를 하려면 많은 종류의 AI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AI가 능사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I를 활용을 잘 해서 자율주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고요. 저에겐 또 꿈이 있어요. 저희 이제 40이 조금 넘는데 여러분들도 꿈 있죠? 네, 저도 꿈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싶었던 꿈이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연구를 더 할 텐데 그때는 정말 운전을 잘하는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싶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저희가 전시회를 자주 나가는데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이 차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차는 팔 수 없는 차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아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 운전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안심하고 탈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자율주행 차가 만들어져야 우리도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운전을 정말 잘하는 자율주행 차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여행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덜 날 겁니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2018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던 분들 기준으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추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기부터 자율주행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들이 양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큰 일조를 했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비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상황을 서로 존중하고 그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위가 우리인데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우리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